대운이 붙은 사람은 반드시 이 자산 구조를 완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산이 제자리인 분이 계실 겁니다. 수익은 나고 있는데 뭔가 쌓이지 않는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원인은 하나입니다. 돈의 구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없는 사람은 대운이 와도 그 흐름을 받아낼 그릇이 없습니다. 이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신의 자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정리됩니다. 구독으로 이어두시면 다음 흐름도 놓치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붙는다는 것은 숫자가 갑자기 커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입체적으로 바뀌는 구조 변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제때 알아채지 못합니다. 한 가지 방향에만 집중하다가 대운이 지나간 뒤에야 뒤늦게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먼저 짚겠습니다. 사업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쌓이는 게 없고 항상 불안합니다. 주식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자산이 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동산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늘 압박을 받습니다.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일 방향의 흐름은 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막힙니다. 사업 수익이 다시 사업으로만 돌아가면 사업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주식 수익이 다시 주식으로만 돌아가면 시장이 꺾이는 순간 자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동산만 붙들고 있으면 현금이 말라가는 동안 팔지도 못하고 버티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구조가 단일축으로만 서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운이 열린 사람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반드시 공통된 형태가 있습니다. 돈이 직선이 아니라 수만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축만 붙잡고 있는 것은 대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받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운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크게 터지는 시기에는 반드시 자산의 형태가 입체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축, 사업입니다. 사업은 세 축 중 가장 강력한 확장의 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축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은 나머지 두 축인 주식과 부동산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 어느 시점에 주식을 강화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부동산으로 기반을 잡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사업의 이해가 먼저 있어야 나머지 두 축의 기능이 명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에 대한 오해 첫 번째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곧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게를 열거나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노동입니다. 내가 없으면 멈추는 구조는 사업이 아닙니다. 진짜 사업은 내가 빠져도 구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본이 쌓이지 않습니다. 몸이 곧 자산인 구조에서는 몸이 멈추면 수익도 멈춥니다. 몸이 아프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나이가 들어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 그 순간에도 구조가 돌아가야 진짜 자산입니다. 사업에 대한 오해 두 번째입니다. 사업은 자본이 많아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전제입니다. 지금 시대는 작은 자본으로 검증부터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 온라인 플랫폼, 소규모 서비스 구조.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큰 초기 자본 없이도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고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 없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려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자본이 충분해질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검증도 없고 검증이 없으면 구조도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오해 세 번째입니다. 사업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잘하거나, 더 편하게 만들거나, 더 좁은 타깃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혁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존 시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혁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입하지 못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시장을 가져갑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걷어내고 나면 사업의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사업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검증입니다. 작은 규모로 아이디어가 통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익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고객이 있는지,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지, 구조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화입니다. 검증이 끝나면 그 과정을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인력을 세우거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거나, 외주 구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진짜 사업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장입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그때 규모를 키웁니다. 자본을 더 투입하거나, 채널을 늘리거나,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 실패 원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구조에 자본을 쏟아붓는 것은 확장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운이 열리는 시기에 사람들에게 확장 욕구가 생깁니다. 지금 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운이 확장 단계로 진입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감정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구조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자본의 궤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 붙잡으면 안 될 것이 있고 지금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지금 붙잡으면 안 될 것은 규모에 대한 욕심입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될 것은 검증의 기회입니다. 작은 규모로 먼저 시장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사업을 첫 번째 축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방금 이 기준 하나만 잡아도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겁니다. 사업이 노동으로 끝나는 사람과 자본으로 전환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구조를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의 차이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구조가 없으면 소진되고, 재능이 평범해도 구조가 있으면 축적됩니다. 사업에서 지금 해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수익은 내가 없어도 유지되는가? 이 질문에 아직 답이 없다면 지금 그 답을 만드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계속 이어가니 구독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축, 주식입니다. 주식을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이 나면 잘한 것이고 손해가 나면 잘못한 것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결과로만 평가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진입했는지, 어떤 원칙으로 운용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식에 대한 오해 첫 번째입니다. 주식은 단기 수익을 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기다리거나 손절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방식은 주식의 본질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핵심 기능은 단기 차익이 아니라 복리 구조를 통한 장기 자산 증식입니다.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 수수료와 세금이 누적되고 감정적 판단이 개입하면서 구조가 무너집니다. 주식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들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먼저 만들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주식에 대한 오해 두 번째입니다. 주식은 운이 좋은 사람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맞추는데 자신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입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 자산을 사는지, 얼마나 들고 갈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팔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자신의 판단을 유지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뉴스 하나에, 주변 말 한마디에 매번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감정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에 대한 오해 세 번째입니다. 주식은 큰 돈이 있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으로는 어차피 티가 안 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주식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식에서 작은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훈련 때문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장을 경험하고 복리 구조를 몸으로 이해하고 버티는 감각을 기르는 것. 이 훈련이 쌓여야 나중에 큰 자본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자본을 넣고 시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훈련 없이 큰 자본을 넣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없습니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걷어내고 나면 주식의 기능이 명확해집니다. 대운이 붙은 사람의 주식 패턴을 관찰하면 한 가지 변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감정 매매가 줄어듭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장기 흐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제 얼마 올랐는지가 아니라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 실력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운의 방향이 성장 쪽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주식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 돈을 소비로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 순간 흐름이 끊깁니다. 대운이 붙은 사람은 이 지점에서 다릅니다. 수익을 다시 구조 안으로 넣습니다. 소비가 아니라 축적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부동산 초기 자금이 되고 사업 재투자 자본이 됩니다. 주식이 두 번째 축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장의 감각을 훈련하고 자본을 키우고 그 자본을 다음 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식은 그냥 단독 게임으로 끝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주식에서 분산은 선택이 아닙니다. 한 종목에 전부를 넣는 것은 주식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대운이 열리는 시기에도 분산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리스크 관리를 포기하는 것은 흐름을 역행하는 선택입니다. 흐름이 맞아도 구조가 틀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주식을 다루는 기본 원칙입니다. 주식에서 지금 해야 할 질문도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기준으로 매수했는가? 감정으로 매수했는가? 기준으로 들어간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버팁니다. 감정으로 들어간 사람은 흔들림 앞에서 매번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주식에서 훈련이 쌓이는 것은 수익이 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자리를 지킨 횟수가 쌓일 때입니다. 세 번째 축,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익, 안 오르면 손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만 보는 분들은 부동산의 진짜 기능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오해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은 가격 상승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성공이고 안 오르면 실패라는 단선적 사고입니다. 이 관점으로 부동산을 보면 중요한 기능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현금 흐름이고 하나는 레버리지입니다. 가격이 당장 오르지 않아도 매달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자산은 자본 구조 안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가격 상승만 바라보고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자산은 있는데 돈이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자산이 있으면서 현금이 없는 상태는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오해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은 지금 당장 사기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저점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진입하지 못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본 수준에서 가능한 구조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규모의 자산, 내 자본과 레버리지를 합산했을 때 감당 가능한 범위의 자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진입의 기준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내 자본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오해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묶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아서 빠르게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이 낮은 유동성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부동산은 팔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구조적 특성이 충동적 매도를 막아줍니다. 주식은 버튼 하나로 팔 수 있어서 공포 앞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동산은 그 물리적 저항이 장기 보유를 가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가 제대로 오를 때까지 버티게 해줍니다. 팔지 못하게 막아주는 구조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자산 보호 장치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걷어내고 나면 부동산의 세 가지 기능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기능은 안정입니다. 자산이 매일 등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버티게 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자산 규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불안의 크기가 다릅니다. 불안이 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과 불안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레버리지입니다. 내 자본보다 큰 자산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본이 1억 원 있을 때 그 돈으로 1억 원짜리 자산을 사는 사람이 있고 대출을 활용해 5억 원짜리 자산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20% 상승했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시장 조건에서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사업에서 기초 자본과 감각이 쌓인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날개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게가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단순한 부수입이 아닙니다. 다른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업을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 이것은 부자의 자산 구조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안정 자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흐름이 바뀌기 전에 기반을 먼저 다지는 것은 운의 순서입니다. 돈이 오래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부동산이 세 번째 축인 이유입니다. 부동산에서 지금 해야 할 질문도 하나입니다. 지금 내 자산에서 매달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가격이 오를 것을 기다리는 것과 지금 이미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른 자산 상태입니다. 기다리는 자산은 미래의 기대지만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광고보다 해석을 우선합니다. 슈퍼땡스로 지원해 주시면 다음 편 제작 속도가 빨라집니다. 긴 영상은 자료 정리와 구성 시간이 큽니다. 지원이 부담스럽다면 구독과 댓글, 선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세 축이 어떻게 연결되고 순환하는지 전체 구조를 정밀하게 짚겠습니다. 사업, 주식, 부동산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축이 다른 축을 지지하고 강화하고 보완하는 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이 완성되었을 때 자본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굴려주는 상태가 됩니다. 순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멈추면 자산도 멈춥니다. 순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멈춰도 구조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 차이가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경계선입니다. 먼저 사업에서 주식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을 소비로 흘려보내는 사람과 자산 구조 안으로 넣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사업 수익을 주식으로 연결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본의 분산입니다. 사업이라는 단일, 채널에 집중된 리스크를 시장 전체로 분산시킵니다. 사업이 흔들려도 주식 포트폴리오가 버텨줍니다. 다른 하나는 자본의 복리화입니다. 사업에서 나온 수익이 주식 시장을 통해 다시 성장합니다. 사업의 확장 속도와 주식의 복리 속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자본의 증식 속도가 단일 채널일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집니다.
사업은 내 시간과 판단이 직접 투입되어야 작동하는 축입니다. 주식은 자본이 시장의 성장 흐름에 올라타 스스로 작동하는 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자본은 따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 상태. 이것이 사업과 주식이 연결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다음은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주식에서 쌓인 자본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그 자본으로 부동산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르면 부동산 레버리지를 감당할 기반이 부족합니다. 너무 늦으면 이미 충분한 자본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에만 머무는 상황이 됩니다. 주식 자본이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현금 흐름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구조화되고 주식이 일정 수준의 자본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해집니다. 그 기능을 부동산이 담당합니다. 주식의 유동성과 부동산의 안정성이 결합되면 전체 자산 구조의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유동성이 있는 자산은 기회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있는 자산은 위기를 버티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기회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부동산에서 사업으로, 그리고 다시 사업에서 전체 구조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부동산에서 만들어진 현금 흐름은 사업의 재투자 자금이 됩니다.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확장할 때 그 자금을 부동산의 임대 수익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의 확장이 외부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 구조 안에서 자급되는 순간 자본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경기가 나빠져도 내 구조 안에서 자본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운이 완전히 구조화된 상태입니다. 이 순환 구조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환의 속도 조절입니다. 세 축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최대 속도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축의 상태에 따라 어느 축에 더 많은 자본과 집중을 투입할 것인지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업이 검증 단계라면 주식과 부동산에 자본을 크게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사업의 검증에 집중하면서 주식은 자동 매수 방식으로 최소한의 훈련을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업이 시스템화 단계에 진입했다면 그때부터 주식 비중을 늘립니다.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때 부동산으로 기반을 잡습니다. 이 단계별 자본 배분이 세 축의 순환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세 가지 모두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구조 실패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 구조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순환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세 축이 연결되어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흐름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무너짐의 첫 번째 패턴은 수익이 나는 순간 구조 밖으로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주식에서 수익이 났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이 세 순간이 돈을 꺼내고 싶은 충동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순환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수익이 날 때 구조 밖으로 꺼내면 순환의 연료가 빠집니다. 엔진은 있는데 연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구조가 멈추면 다시 돌리기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자본이 소모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한 축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축의 자본까지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주식이 크게 하락했을 때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사업 운영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 축의 손실은 그 축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축을 끌어다 쓰는 순간 새 축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전체 구조가 한꺼번에 위험에 노출됩니다. 한 곳이 무너진다고 나머지까지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각 축이 독립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전체 구조가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순환의 속도를 외부 분위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면 갑자기 부동산 비중을 크게 늘리고 주식이 좋다고 하면
사업 자금까지 주식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구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순환 구조는 외부 신호가 아니라 내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어느 축이 약해져 있는지, 어느 축이 과부하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 소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항상 뒤늦게 움직이고 내 구조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앞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너짐의 패턴을 알고 있으면 순환 구조를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알고 있으면 위기가 경고 신호로 익히고 모르면 위기가 그냥 손실로 끝납니다. 순환이 유지되는 한 자본은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성장합니다. 이것이 대운이 왔을 때 그 흐름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구조의 본질입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대운이 붙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서를 따랐습니다. 반대로 운이 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은 이 순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서가 뒤섞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틀어진 채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 구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업, 주식, 부동산 중 지금 어느 축이 작동하고 있고 어느 축이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는 축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축을 완성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흐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세 축이 모두 작동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때 자본은 더 이상 내가 버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가 굴려주는 것이 됩니다. 이제 정리만 남았습니다. 댓글로 선언을 남기시면 흐름이 고정됩니다. 오늘 다룬 기준을 지금 고정하겠습니다. 첫째, 재물운은 숫자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입체화되는 구조 변화입니다. 한 축만 붙잡고 있는 한대운이 와도 그 흐름을 받아낼 구조가 없습니다. 대운은 준비된 구조에 담기는 것이지 아무 자리에나 내려앉지 않습니다.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운이 온다면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둘째, 사업은 가장 강력한 확장의 축이지만 자영업과 다릅니다. 내가 없어도 구조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고 검증 없이 확장부터 시도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원인입니다. 사업은 열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자본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구조가 없는 열정은 소진되고 구조가 있는 실행은 축적됩니다. 셋째, 주식은 성장의 감각을 훈련하는 축입니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복리 구조를 몸으로 이해하고 버티는 힘을 기르고 수익을 소비가 아닌 축적으로 돌릴 때 비로소 이 축이 완성됩니다. 주식에서 훈련된 감각은 사업과 부동산의 판단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이 어려울 때도 구조를 지킵니다. 버티는 힘은 단일 자산에서 훈련된 것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지켜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넷째, 부동산은 안정과 레버리지와 현금 흐름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기반축입니다. 가격 상승만 바라보는 것은 부동산의 절반만 쓰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순간 다른 두 축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잠시 멈춰도 주식이 흔들려도 부동산의 현금 흐름이 전체 구조를 버텨줍니다. 기반이 있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선택지가 생기고 기반이 없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다섯째, 세 축의 순환이 완성되면 사업 수익이 주식으로, 주식 자본이 부동산으로, 부동산 현금 흐름이 다시 사업 확장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순환이 자본을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한번 궤도에 오르면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자본이 자본을 부르는 상태, 이것이 진짜 재물운이 구조화된 모습입니다. 여섯째, 순환이 무너지는 세 가지 시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익이 날 때 구조 밖으로 꺼내는 것,
한 축의 손실을 다른 축의 자본으로 메우는 것, 외부 분위기에 맞춰 구조를 흔드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반복되면 순환은 멈춥니다. 구조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해체됩니다. 그래서 순환을 지키는 기준이 수익보다 먼저입니다. 수익을 쫓는 사람은 순환을 잃고 순환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수익도 얻습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완성하고 그 순환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기준이 머릿속에 정확히 자리 잡혔다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구조로 만드는 것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 그것이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 세 분에게만 공유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구조 변화가 가족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기준을 잡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신호까지 이어두십시오. 댓글로 함께 선언해 주십시오. 선언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방향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완성한다.